그 안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위에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대리석 복도는 온통 그림자에 잠겨 있었고 그 안을 걷는 발소리 하나하나가 먼 시간의 잔향처럼 메아리쳤다. 벽에는 낡은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세월에 바랜 유화의 눈동자들은 여전히 생생하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은 마치 이 집의 과거를 잊지 못한 망령처럼 고요히 방 안을 감시하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은 묘하게 차가웠다. 먼지와 향초 냄새, 오래된 종이의 향이 뒤섞인 공기가 방 안을 천천히 돌고 있었다. 벽난로의 불은 이미 사그라지고 남은 불씨만이 희미한 주황빛을 내며 생명을 붙들고 있었다. 그 불빛이 천천히 흔들릴 때마다 탁자 위에 놓인 흰 봉투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다. 봉투는 한때의 결정을 품고 있었다. 붉은 왁스로 봉인된 봉투. 그 표면엔 누군가의 손길이 오래 남아 있었다. 꾹 눌러진 봉인의 자국은 마치 피처럼 짙었고 봉투 속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운명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운명을 마주해야 할 이들이 하나둘 그 방 안에 모여 있었다. 장남 한도진, 차남 한지호, 막내딸 한소진, 그리고 외동딸 한유나. 모두의 표정엔 긴장과 피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침묵이 묻어 있었다. 도진은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철을 정리하듯 차분한 손끝으로 봉투를 쥐었다. 그러나 그 손의 근육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봉투를 향했다. 무겁고도 조용한 눈빛. 그 안엔 두려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제 아버지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날카로웠다. 한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벽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다. 도진이 봉인을 풀었다. 왁스가 부서지는 소리, 종이가 갈라지는 마찰음. 그 순간 공기 안에 숨어있던 수많은 기억이 깨어나는 듯했다. 종이 한 장이 펼쳐졌다. 그 위에 글씨는 단정했지만 이상하게도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내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지 않는다. 도진이 읽는 순간 유나가 눈썹을 찡그렸다. 종이 위의 문장은 계속 이어졌다. 나의 유산은 조건부로 상속된다. 조건은 단 하나. 아내 오은정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모든 것을 상속한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공기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유나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결국 형이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얇고 그러나 서늘했다. 도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종이를 접으며 숨을 고르듯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건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야? 그래. 언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럼 어머니는 알고 계셨나? 도진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 벽난로 옆 휠체어에 앉은 여인을 향했다. 오은정. 그녀의 얼굴은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도 빛과 그림자의 경계에 놓여 있었다. 손등은 얇았고 혈관이 드러난 피부는 투명할 만큼 하얗게 빛났다. 그녀는 말없이 모두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동자는 멀리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다. 그 시선은 마치 눈앞의 현실보다 더 오래된 시간 속을 보고 있는 듯했다. 도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듯 낮고 거칠었다. 그건 진짜 유언이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유나가 속삭이듯 말했다. 또 그 얘기예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오은정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니야. 그는 떠나지 않았어. 지호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이 집 안에 있어. 우리와 함께. 유나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그만요. 아버지는 죽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는 죽음을 넘어서 나에게 남았어. 남았다고요? 그래. 그의 기억이 내 안에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그의 마지막 숨결, 마지막 시선, 마지막 말. 그 모든 게 내 안에 스며 있어. 방 안의 공기가 흔들렸다. 초가 꺼지듯 불빛이 일렁였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벽에 걸린 초상화 하나가 떨어졌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지며 짧은 비명을 냈다. 도진이 놀라 몸을 일으켰다. 초상화 뒤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녹슨 자물쇠, 그리고 옆에는 희미한 손글씨. 이 상자는 유언장보다 먼저 열어야 한다. 그 안에는 기억의 원본이 들어있다. 한태준. 방 안이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지호가 속삭였다. 기억의 원본? 도진이 상자를 들어 올렸다. 무게가 묘하게 묵직했다. 쇠가 문지르는 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열쇠를 꽂았다. 딸깍. 뚜껑이 열렸다. 그 안에는 검은색 장부 하나와 오래된 녹음 테이프 몇 개가 있었다. 장부의 표지에는 금빛 글씨로 단 한 글자. 기억. 오은정의 시선이 장부에 고정됐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걸 열면 안 돼. 왜요? 유나가 물었다. 그건 유산이 아니라 저주야. 그 순간 창문이 쾅 하고 닫혔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커튼이 흔들렸다. 방 안의 불빛이 한순간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공기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나를 잊지 마라. 모두가 동시에 숨을 삼켰다. 오은정의 손이 떨렸다. 들었지? 그가 돌아온 거야. 유나가 고개를 저었다. 그만하세요. 그는 아직 이 집을 떠나지 않았어. 그녀는 장부를 바라봤다. 그 안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들어있어. 그리고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그 기억이 이제 깨어날 거야. 저택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숨소리조차 삼켜버릴 만큼 깊고 고요했다. 한 걸음 내려갈 때마다 공기가 바뀌었다. 위층의 공기는 사람의 냄새가 났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금속과 먼지와 오래된 기계의 냄새로 변해갔다. 벽에는 오래전의 물기가 굳어 있었고 불빛 하나 없는 계단 아래에선 마치 땅이 숨을 쉬는 듯한 울림이 느껴졌다. 도진은 손에 랜턴을 쥐고 천천히 걸었다. 그의 발소리가 벽을 타고 되돌아왔다. 발끝마다 먼지가 떨어졌고 숨이 조용히 섞였다. 그는 오래전 아버지를 따라 내려오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도 똑같았다. 차가운 공기, 끝없는 어둠, 그리고 아버지의 등에 스며있던 침묵. 그 침묵이 지금 자신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계단 끝에는 두꺼운 철문이 있었다. 표면엔 손자국과 흠집이 수없이 나 있었다. 그리고 문 위에는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기억은 피보다 깊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진의 손이 멈췄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역시 아버지. 그리고 손잡이를 잡았다. 금속의 냉기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금속이 부딪히며 울리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마치 땅속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낮은 진동. 그 안은 완전히 어두웠다. 도진이 랜턴을 비추자 거대한 금고가 나타났다. 금고의 표면은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옆면에는 숫자와 글씨가 새겨진 철판들이 붙어 있었다. 1985, 1999, 2000, 2007, 2008, 2012, 2013. 각각의 연도는 기억의 층처럼 쌓여 있었다. 도진은 첫 번째 금속함을 꺼냈다. 그것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손끝에 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검은 장부 한 권과 함께 낡은 금속 테이프가 있었다. 테이프의 라벨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억 전이 실험 1차 기록 내부용. 도진의 입술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는 장부를 펼쳤다. 첫 장엔 굵은 펜으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한세기억 연구 기록 외부 유출 금지. 그 아래엔 줄지은 숫자와 이름이 있었다. 대상자 번호 1 기억 전이 성공률 68%. 2 실패. 대상자 사망. 3 감정 분리 불가. 4 감정 중첩 현상 심화. 줄마다 기록자의 필체가 달랐다. 어떤 글씨는 조심스럽고
어떤 글씨는 흔들려 있었다. 마치 기록자가 죄책감에 떨며 적은 흔적 같았다. 그는 숨을 삼켰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가 지하의 공기를 흔들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찾았군. 도진이 고개를 돌렸다. 지호였다. 그의 손엔 낡은 열쇠 뭉치가 들려 있었다. 언제부터 뒤따라온 거야? 처음부터. 왜 숨겼지? 숨긴 게 아니라 기다렸지. 무엇을? 진실을. 지호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차가웠다. 이건 단순히 아버지의 실험이 아니야. 어머니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무슨 말이야? 모든 건 그녀로부터 시작됐어. 어머니가? 지호는 장부를 가리켰다. 이건 사랑의 결과가 아니야. 복수의 결과야.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사랑했거든. 어머니는 그 기억을 지우려 했어. 하지만 지울 수 없었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 아버지의 기억을 통째로 옮겨 자신 안에 넣는 것. 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때는 불가능했지만 그녀는 가능하게 만들었어.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지호의 눈빛이 멀리 어딘가를 향했다. 아버지는 마지막 대상이었어. 기억 25차. 그 실험이 끝나고 그는 혼수 상태에 빠졌지. 공식 기록엔 심근경색으로 처리됐지만 실상은 기억의 충돌로 인한 뇌 손상이었어. 도진의 손이 떨렸다. 그럼 어머니의 병은 치매가 아니라 두 사람의 기억이 충돌한 결과야. 그녀는 자신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 그리고 그 안엔 아버지가 있었어. 그 말이 끝나자 금고 속 테이프 중 하나가 스스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칙. 잡음 사이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억 전이 4일차, 감정 이식 불안정, 피험자 상태 위급.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 당신은 이제 내 안에 있어. 이젠 절대 나를 떠날 수 없어. 남자의 신음, 기계음, 그리고 마지막에 터지는 듯한 정적. 지호가 중얼거렸다. 들었지? 그게 그들의 마지막 대화야. 도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은 그 실험의 결과였군. 아내를 지킨 자에게 모든 걸 상속한다. 그것은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주인을 뜻한 거야.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아버지는 자신의 기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야. 그게 나라고 생각했나 봐. 그건 네가 아니라 어머니였을지도 몰라. 도진이 장부를 덮었다. 이건 세상에 알려야 해. 아니. 뭐라고? 그걸 밝히는 순간 우린 모두 사라질 거야. 그래도 숨길 순 없어. 숨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지키다니? 기억은 폭로되는 순간 파괴돼. 진실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도진이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뭐야? 균형. 균형? 기억은 늘 두 개의 얼굴을 가지지. 사랑과 증오, 진실과 거짓, 기억과 망각. 그 둘 중 하나라도 잃으면 인간은 무너져. 그 순간 금고 천장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먼지가 떨어졌다. 벽에 철판이 울렸다. 그리고 금속 위에서 붉은 빛이 피어올랐다. 빛은 장부 위로 흘러들었다. 그 안에 글씨들이 천천히 번져나갔다. 두 번째 유언을 실행합니다. 지호와 도진이 동시에 숨을 멈췄다. 두 번째 유언? 금고 안에서 빛이 솟구쳤다. 그리고 금속함 속에서 사진 한 장이 천천히 떠올랐다. 그건 오래전의 가족 사진이었다. 한태준, 오은정, 그리고 새아이. 그러나 사진 한쪽 구석에는 낯선 여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지? 지호가 속삭였다. 빛이 번쩍이며 사진 위로 문장이 떠올랐다. 기억은 진실을 숨기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순간 지하의 공기가 뒤집혔다. 모든 전등이 깜빡였다. 금고 안에서 한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억을 열면 피가 흐를 것이다. 불빛이 꺼졌다. 지하실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도진은 그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숨결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 숨은 차갑고
그러나 살아있었다. 그때 오은정의 방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지호가 낮게 말했다. 그녀가 깨어났군. 도진이 속삭였다. 무슨 뜻이야? 이제 기억이 주인을 찾는다는 뜻이야. 벽시계의 초침이 멈춘 순간 저택은 시간의 개념을 잃었다. 불빛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불빛이 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도진은 금고를 닫았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도 전에 금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건 불이 아니라 기억이 타는 냄새였다. 그의 머릿속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눈앞의 공간이 흐려지고 그 안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이 나타났다. 그때 그는 늘 이 지하실 문 앞에서 서 있었다. 아버지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낮은 울음소리와 철의 부딪힘은 그의 귀 속에 너무도 선명히 박혀 있었다. 그는 늘 그 소리를 꿈속에서도 들었다. 기억의 시작이자 끝이었던 그 소리. 지금 그 울음이 다시 들리고 있었다. 도진아. 목소리는 낮고 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순간 몸을 돌렸다. 지호가 어둠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도진은 알았다. 그건 지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자신 안에 남은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기억을 열면 피가 흐른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그는 손끝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머릿속이 점점 뜨거워졌다. 눈앞의 어둠이 서서히 뒤틀렸다. 빛이 갈라지고 장면이 바뀌었다. 그는 거실에 서 있었다. 어린 도진, 소년 지호, 그 앞에서 아버지한테 주는 흰 실험복을 입고 있었다. 탁자 위엔 피가 묻은 주사기와 전극선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의자에 앉은 어머니. 눈이 감겨 있었고 입가엔 미세한 피가 말라 있었다. 그의 머리에는 투명한 헬멧 같은 장치가 씌워져 있었다. 기계의 불빛이 깜빡였다. 태준 씨, 위험합니다. 어딘가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멈추세요. 아직이야. 마지막 단계야. 그의 손이 기계의 다이얼을 돌렸다. 불빛이 강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당신은 이제 내 안에 있어요. 모든 빛이 꺼졌다. 그 장면이 무너졌다. 그리고 다시 현재. 도진은 숨을 몰아쉬었다. 손끝이 떨렸다. 지호, 지금 봤어? 지호가 그를 바라봤다. 봤지. 나도 봤어. 그럼 그건 우리의 기억이 아니야. 아버지의 기억이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위층에서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다. 저택 전체가 흔들렸다. 먼지가 떨어지고 벽의 액자들이 흔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위를 올려다봤다. 지호가 낮게 말했다. 어머니가 깨어난 거야. 계단을 뛰어올라 거실로 향했다. 거실 한가운데에서 오은정이 휠체어를 밀고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어깨에 흩어져 있었고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했다. 그녀는 손에 검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 상자는 금고 속에 있던 것과 같은 재질이었다. 너희가 건드렸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그러나 분명했다. 왜 숨기셨어요, 어머니? 지호가 물었다. 숨긴 게 아니야. 묻은 거야. 기억은 덮어야만 숨을 쉬니까. 그건 잘못이에요. 진실을 알아야. 진실은 인간을 구하지 않아. 진실은 항상 사랑보다 잔인하지. 그녀는 손에 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수정구슬 같은 장치가 있었다. 그 속엔 빛이 깃들어 있었다. 이게 그 사람의 마지막 조각이야. 아버지의? 그래. 그의 의식 일부. 그걸 이식하면 그는 다시 살아나겠지. 하지만 그건 네가 모르지. 그의 기억 안에는 이 집의 모든 죄와 구원이 함께 들어있어.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난 그걸 내 안에 넣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거야. 그의 기억이 나를 살게 했지.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이 나를 잡아먹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이제 그를 놓아줘야 해. 그럼 그 장치는 그의 마지막 유언이야. 그 순간 구슬 안의 빛이 갑자기 요동쳤다. 방 안의 불빛이 깜빡였다. 모든 시계가 동시에 멈췄다. 공기 속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은정아.
그녀의 눈이 커졌다. 태준 씨? 나를 잊지 마. 그녀가 손을 뻗었다. 당신은 이제 괜찮아. 기억은 내게 맡기고 간다. 빛이 터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도진이 다가갔다. 어머니. 그녀의 머리는 앞으로 떨어져 있었다. 숨이 없었다. 손에는 여전히 구슬이 쥐어져 있었다. 그 구슬 속의 빛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지호가 낮게 말했다. 이제 기억의 주인은 없어진 거야. 도진이 고개를 들었다. 아니, 아직 있어. 누구? 우리가 봤잖아. 그 기억은 우리 안에도 있어.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다. 짧은 영상, 불타는 집,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창밖에서 바라보던 또 다른 눈. 지호가 숨을 삼켰다. 이건 누구의 기억이지? 도진이 낮게 대답했다. 우리 둘 다가 아닌 누군가의 기억. 누군가라니. 이 집에 있던 또 다른 아이. 그 말이 끝나자 벽에 걸린 초상화 중 하나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안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그림자는 천천히 바닥을 따라 움직였다. 그 그림자가 구슬 위에 닿자 다시 빛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빛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를 기억해줘. 어둠은 한순간에 집 전체를 삼켰다. 바람은 불지 않았지만 커튼은 미세하게 흔들렸고 벽시계의 초침은 여전히 멈춰 있었다. 지호와 도진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방 안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 냄새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냉정했다. 피와 향초, 그리고 오래된 종이의 냄새가 섞인 공기가 천천히 두 사람의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구슬은 여전히 미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안의 금빛은 마치 누군가의 눈동자처럼 생생하게 움직였다. 그때였다. 구슬 속에서 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억해줘. 그 순간 공기가 뒤틀렸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흔들리고 벽에 걸린 초상화들이 하나씩 기울었다. 지호가 손을 뻗어 구슬을 집으려 하자 도진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손대지 마. 왜? 그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야. 그럼 뭐야? 그 안에 아직 살아있는 누군가의 의식이 있어. 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설마 아버지? 도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더 오래된 거야. 그 순간 구슬의 빛이 강하게 번쩍였다. 두 사람의 시야가 동시에 뒤집혔다. 공간이 갈라지고 벽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오래된 복도가 나타났다. 빛이 아닌 어둠으로 그려진 공간이었다. 복도 끝에는 문이 하나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쪽에서 희미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버지 나 추워. 그 울음은 너무도 어린 목소리였다. 도진이 천천히 걸었다. 그의 발소리가 메아리쳤다. 지호가 그 뒤를 따랐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문 위에는 낯익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기억격리실 1990년. 도진이 손잡이를 잡았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가 문을 밀자 안에서 찬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방 안은 희미한 푸른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벽에는 유리관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관 속에는 사람의 형체가 희미하게 비쳤다. 그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눈을 감은 채 마치 기억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지호가 입을 열었다. 이건 뭐지? 도진이 벽의 패널을 눌렀다. 스크린이 켜지며 이름들이 떠올랐다. 피험자 오감정전이 실험 대상 미상. 그리고 그 옆에 한 장의 사진이 떴다. 그건 어린아이였다. 짙은 눈썹, 하얀 얼굴, 그리고 한세가의 눈매. 이 아이. 도진이 낮게 중얼거렸다. 아버지를 닮았어. 지호가 숨을 삼켰다. 설마. 패널 아래에는 낡은 서류철이 있었다. 비공개 기록 유전자 일치율 99.8% 한태준. 미혼 여성, 김아령. 지호의 손이 멈췄다. 김아령 그 이름.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해외 연구소에 있을 때 함께 일하던 연구원.
그녀가 아이를 낳았던 거야? 그래.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숨겼어. 지호의 입술이 떨렸다. 그럼 이 아이는 우리의 동생이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유리관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뒤로 물러났다. 아이의 눈이 천천히 떴다. 그 눈은 너무도 맑고 그러나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들이 형제예요? 목소리는 분명히 살아있었다. 하지만 공기를 흔드는 울림은 마치 오래된 기계음 같았다. 도진이 겨우 말을 이었다. 넌 누구지? 난 기억이에요. 기억? 당신들이 버린 기억. 아이의 얼굴이 희미하게 일그러졌다. 눈가에 빛이 번졌다. 아버지는 나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관하기 위해서. 그 순간 유리관의 불빛이 꺼졌다. 아이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 장의 종이만 남았다. 피험자 오감정 수용 성공. 기억 안정화 단계로 이행. 그 밑에 작은 글씨가 있었다. 대상자 사망 처리 위조. 현재 은정의 기억 속에 동기화됨. 지호가 종이를 움켜쥐었다. 그럼 어머니의 기억 속에 이 아이가. 도진이 대답했다. 그래. 그녀는 이 아이를 자신의 일부로 삼은 거야. 그럼 우리가 봤던 그 목소리, 그 울음은 바로 그 아이야. 잊혀진 아이. 그 말이 끝나자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다. 복도가 흔들렸다. 불빛이 깜빡였다. 기억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몸을 숙였다. 공간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형들 기억해줘요. 나는 당신들의 피의자 죄예요.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어둠이 모든 걸 삼켰다. 도진이 눈을 떴을 때 그들은 다시 현실의 거실에 있었다. 구슬은 여전히 바닥에 있었다. 빛은 꺼졌고 오은정의 시신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 미소 속엔 한 아이의 표정이 겹쳐 있었다. 지호가 낮게 말했다. 그 아이는 어머니 안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완성된 거야.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머니는 그를 품고 갔어. 그게 아버지의 진짜 유언이었나 봐. 그러나 그 순간 구슬이 다시 빛났다. 이젠 미세한 붉은 빛이었다. 그 빛은 서서히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호가 속삭였다. 무슨 뜻이야? 이 집은 아직 우리를 기억하고 있어. 밤은 저택의 지붕 위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나무들이 흔들리고 창문 유리 사이로 붉은 빛이 미세하게 새어나왔다. 지호와 도진은 벽난로 앞에 서 있었다. 바닥엔 오은정의 시신이 아직 식지 않은 온기를 품은 채 누워 있었다. 그 위로 한 줄기 빛이 떨어졌다. 그건 하늘의 달빛이 아니라 구슬에서 새어나오는 피빛 광선이었다. 그 빛은 살아있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바닥을 따라 흘러 오은정의 손끝으로 번져 들어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지호가 놀라며 물러났다. 지금 움직였어. 도진은 숨을 죽였다. 피해 반응이야. 기억이 아직 남아있어. 그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손끝으로 구슬을 만졌다. 그 순간 피가 그의 손끝으로 스며들었다. 뜨거웠다. 살아있는 온기였다. 눈앞이 번쩍이며 그의 머릿속에서 낯선 영상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피로 젖은 실험실, 테이블 위에 누워있던 아이, 그리고 그 옆에서 울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 그는 그것이 자신의 기억이 아님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너무도 생생했다. 그는 몸을 떨며 손을 뗐다. 이건 기억이 아니라 피야. 지호가 그를 붙잡았다. 정신 차려. 지호, 넌 몰라. 이건 피 속에 저장된 기억이야. 아버지는 유전자의 구조를 바꾼 거야. 기억을 피로 옮긴 거라고. 무슨 소리야? 우리의 혈액형, DNA, 감정 반응. 그 모든 게 아버지의 설계 안에 있었어. 우린 단순한 자식이 아니야. 그의 실험체야. 지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우리가 본 그 아이, 잊혀진 아이는
우리의 원영이야. 원영? 기억 이식의 첫 성공체. 그 아이의 피가 우리에게 섞여 있어. 지호는 뒷걸음질 쳤다. 그럴 리가 없어. 믿기 싫겠지만 그게 진실이야. 우린 세 명의 피로 만들어진 존재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아이. 그때였다. 거실의 시계가 동시에 울렸다. 정각도 아닌데 초침이 일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탁탁탁탁.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 속을 채웠다. 지호가 귀를 막았다. 이건 뭐야? 도지는 눈을 감았다. 기억의 재활성화야. 집이 우리를 인식하고 있어. 그 순간 오은정의 몸에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피처럼 번져나가더니 두 사람의 발끝까지 닿았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의 피부에 스며들었다. 도지는 고개를 들었다. 느껴지지?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뜨거워. 그건 네 피가 변하고 있다는 뜻이야. 변한다고? 기억이 피 속으로 들어오고 있어. 그의 말이 끝나자 두 사람의 머릿속에 동시에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너희 안에 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오래된 남자의 것이었다. 지호가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건 아버지의 목소리야. 도진도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의식이 피를 통해 되살아나고 있어. 그럼 우리는 그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거야. 그때 천장에서 피가 한 방울 떨어졌다. 처음엔 작았다. 하지만 이내 계속 흘러내렸다. 붉은 점들이 바닥을 덮었다. 그 피는 형태를 가지기 시작했다. 사람의 형체였다. 점점 구체화되어가며 그 안에서 한태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피로 만들어진 형상이었지만 눈빛은 분명 살아있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피가 남아있는 한 나는 존재한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낮았다. 지호가 속삭였다. 아버지, 너희는 내 실패이자 내 완성이다. 무슨 뜻이에요? 기억은 인간의 불멸을 위한 통로였다. 하지만 나는 그걸 사랑으로 착각했지. 사랑을 구하려다 영혼을 만들어버렸어. 그는 손을 뻗었다. 그 손끝에서 피가 흘렀다. 이제 나를 멈춰라. 도진이 물었다. 왜요? 기억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니까. 그 말과 함께 그의 몸이 서서히 붉은 안개로 흩어졌다. 피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공기 속에 남은 향은 철의 냄새와 비슷했다. 도진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기억은 사라졌을까? 지호가 대답했다. 아니, 우리 피 속에 남았을 거야. 그럼 우린 아버지를 영원히 지닌 존재가 된 거야. 그때 벽의 시계가 다시 멈췄다. 공기가 고요해졌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가운데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다. 쿵쿵. 그건 한때 아버지의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이었다. 기억은 이제 피가 되었고 피는 또 다른 기억을 잉태하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유리창에 맺히는 물방울은 차가운 비가 아니라 피처럼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 저택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창문 너머의 하늘은 회색이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물이 아니라 기억의 파편이었다. 그 조각들은 땅에 닿자마자 사라졌고 사라질 때마다 짧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잊지 마. 지호는 벽에 기대 서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피는 뜨겁지 않았다.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피가 더 이상 피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건 기억이었다. 피 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아이의 울음, 어머니의 한숨, 아버지의 명령,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의 웃음소리. 그 목소리들이 섞이며 그의 정신을 뒤흔들었다. 그만. 그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울렸다. 지호야. 그건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넌 나를 지켜야 해. 그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그만요. 그러나 그때 다른 목소리가 겹쳐졌다. 지호, 기억을 이어라.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의 두 눈이 벌개졌다. 둘 다 그만해. 난 아무도 아니야. 그는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쿵, 쿵, 쿵. 피가 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피는 스스로 움직였다.
벽 위에서 흐르던 피가 한 문장을 그렸다. 기억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그 순간 지호의 눈빛이 멈췄다. 그의 눈 속에서 붉은 빛이 피어올랐다. 도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호, 안 돼. 기억에 삼켜지면 넌 사라져. 사라진다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지? 기억 때문 아니야? 그걸 지우면 우린 뭐가 되는데? 기억은 인간을 살게 하지만 동시에 죽여. 그걸 모르냐? 아니. 우린 죽어도 기억으로 남을 수 있어. 그게 아버지가 원했던 불멸이야. 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피가 그의 입가에서 흘러내리며 웃음과 함께 떨어졌다. 난 이제 두렵지 않아. 기억이 나를 선택했어. 도진이 앞으로 다가갔다. 지호, 제발. 그러나 그때 지호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의 등 뒤에서 붉은 빛이 터져나왔다. 그건 피가 아니라 수많은 영상의 파편이었다. 아버지의 실험 장면,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아이의 미소. 모든 장면이 지호의 몸에서 흘러나와 공중으로 떠올랐다. 지호? 도진이 그를 붙잡았다. 하지만 손끝이 닿자 지호의 피부가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붉은 액체가 흐르고 있었다. 그건 더 이상 혈액이 아니었다. 기억이었다. 기억이 피처럼 순환하고 있었다. 그는 낮게 웃었다. 형, 이게 바로 진짜 상속이야. 아버지의 기억, 어머니의 사랑, 아이의 영혼. 모두 내 안에 있어. 그건 상속이 아니야. 그건 감금이야. 감금이라도 좋아. 적어도 잊히지 않잖아. 그 순간 지호의 눈빛이 붉은 빛으로 변했다. 그의 손이 허공을 가르자 방 안의 모든 거울이 동시에 깨졌다. 유리 조각이 날아와 도진의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그 피가 바닥에 떨어지자 그 피에서도 빛이 피어올랐다. 도진이 피를 바라봤다. 그 안에서 또 다른 영상이 흘러나왔다. 그건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다. 도진아, 넌 기억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선택. 그가 손을 움켜쥐었다. 그래, 난 선택하겠어. 그는 지호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붉은 빛이 폭발했다. 그 빛은 피가 아니라 기억의 형체였다. 두 사람의 의식이 하나로 뒤섞였다. 수많은 장면들이 겹쳤다. 눈앞에 나타난 건 아이의 얼굴, 어머니의 미소,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서로의 과거였다. 모든 빛이 꺼졌을 때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공기는 정적이었다. 벽난로의 불이 완전히 꺼지고 남은 것은 붉은 잔광뿐이었다. 도진이 눈을 떴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피가 없었다. 대신 손끝에서 희미한 빛이 흘러나왔다. 그 빛은 따뜻했다. 그건 지호의 기억이었다. 지호? 그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지호는 사라져 있었다. 바닥엔 그의 피만이 남아 있었다. 그 피는 천천히 빛을 잃고 있었다. 기억은 사라졌을까? 그가 중얼거렸을 때 공기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형. 난 여기 있어. 그 순간 도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붉은 빛이 다시 그의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다. 지호의 목소리가 그 안에서 울렸다. 이제 우린 하나야.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 지호. 너는 사라진 게 아니야. 나 안에서 살아. 그 순간 밖에서 벼락이 내리쳤다. 하늘이 붉게 갈라졌다. 저택의 지붕이 흔들리고 모든 창문이 동시에 깨졌다. 비가 아닌 붉은 빛의 비가 쏟아졌다. 그건 기억의 비였다. 세상 위로 쏟아지는 피와 기억의 폭우. 이제 한세가의 비밀은 집안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비는 멈추지 않았다. 하늘은 새벽빛으로 희미하게 열렸지만 그 빛마저 피처럼 붉었다. 저택의 외벽은 균열로 가득했고 벽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렸다. 지붕 위에 고여있던 물웅덩이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건 수백, 수천 명의 속삭임 같았다. 남자의 음성, 여자의 울음, 아이의 웃음, 그리고 이름 없는 한숨들. 모두가 기억하라는 한 문장으로 이어졌다.
도지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붉은 비가 얼굴에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는 피가 아니라 따뜻한 눈물처럼 느꼈다. 그의 안에는 여전히 지우의 목소리가 있었다. 형, 세상이 우릴 기억하고 있어. 이건 기억이 아니라 재앙이야. 재앙이라도 괜찮아. 적어도 진실이 묻히진 않잖아. 진실은 세상을 구하지 않아. 그래도 진실만이 기억을 해방시켜. 그의 대화는 현실이 아니었다. 그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엔 두 사람의 호흡이 섞여 있었다. 도지는 손을 들어 하늘을 가렸다. 그의 손끝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그건 단순한 피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의 세포, 그가 살아온 모든 시간, 그리고 지우의 기억까지 녹아든 혼합된 빛이었다. 저택의 정원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마을 사람들, 기자들, 낯선 이들이 모두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저건 뭐죠? 불빛이에요. 아니, 피인가요? 아니, 목소리가 들려요, 사람 목소리. 그들이 말할 때마다 하늘의 붉은 비가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피가 닿은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아닌 타인의 기억이 피어올랐다. 누군가는 낯선 전쟁터의 기억을 보았고, 누군가는 잊었던 첫사랑의 눈빛을 떠올렸으며, 어떤 이는 자기가 죽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세상은 순식간에 뒤섞였다. 기억이 서로의 몸으로 옮겨다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울었고, 웃었고, 미쳐갔다. 도지는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을 알고 있었다. 지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형, 이제 우린 멈출 수 없어. 이건 상속이야. 피로, 기억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상속이라 그럼 이건 죄야. 아니, 진화야. 그 순간 도진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심장이 아니라 기억이 뛰고 있었다. 그의 시야가 뒤집혔다. 공중에 붉은 선들이 엉켜 있었다. 그건 도시 전체로 이어지는 피의 실이었다. 각 건물의 지붕, 각 사람의 머리, 각 전선의 끝에 붉은 빛의 실이 이어져 있었다. 기억은 이제 전염되고 있었다. 형, 느껴지지? 이제 인간은 하나의 기억이 돼. 그건 인간의 멸망이야. 아니, 완성이야. 도지는 무릎을 꿇었다. 손을 땅에 대자 그의 손끝에서 빛이 퍼졌다. 저택의 정원, 마을의 거리, 도시의 골목, 모든 곳으로 붉은 무늬가 번졌다. 그 무늬는 마치 신경망 같았다. 하나의 거대한 두뇌, 세상이 하나의 의식으로 묶여가고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다. 번개가 저택의 탑을 때렸다. 탑 위의 시계가 산산이 부서졌다. 시간이 멈췄다. 모든 이가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순간 붉은 구름 사이에서 거대한 얼굴이 떠올랐다. 판태준이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기억은 이제 인간의 신경이 되었다. 그의 목소리가 세상 전체에 울렸다. 나의 피는 너희의 피가 되었고 너희의 기억은 나의 영혼이 되었다. 도진이 소리쳤다. 그만. 당신은 죽었어. 죽음은 기억의 중단이 아니다. 단지 새로운 통로일 뿐이지. 그의 얼굴이 서서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은 공기 속에 남았다. 기억의 바다는 멈추지 않는다. 붉은 비는 계속 내렸다. 그 비가 강을 채우고 바다로 흘러가고 있었다. 지구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도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에서 피어나는 빛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형, 이제 우린 세상의 일부야. 아니, 세상이 우리 일부가 된 거야. 그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붉었지만 따뜻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 이게 당신이 원한 세상입니까? 대답은 없었다. 대신 하늘에서 작은 빛 하나가 떨어졌다. 그건 별이 아니었다. 기억의 결정체였다. 그 빛이 그의 손바닥에 닿자 한 여자의 미소가 떠올랐다. 어머니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억은 죄가 아니라 다시 사랑하기 위한 증거야. 그 말이 끝나자 붉은 비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빛이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기억의 폭우는 멎었지만 세상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세상은 변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흐르고 계절이 돌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 시간의 흐름을 정확히 느끼지 못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같은 기억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나를 기억하지 않았다. 모두가 우리를 기억했다. 그 기억은 하나의 바다처럼 넓고 깊었다.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다른 이의 꿈이 스며들었고 꿈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생을 보았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고통을 느끼고 낯선 도시의 바람을 냄새로 기억했다. 지구 전체가 거대한 신경망이 되었다. 기억은 전염처럼 퍼져 있었고 모든 인간은 그 안에서 연결되어 있었다. 도지는 오래된 항구의 끝자락에 서 있었다. 그의 발 아래 바다는 붉었다. 그건 피가 아니라 기억의 잔류였다. 붉은 파도는 조용히 밀려왔다. 바람이 불면 그 파도는 낮은 목소리로 노래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는 그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지호의 목소리가 여전히 머릿속에 있었다. 형, 이제 세상은 완성됐어. 완성이라니.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잖아. 이건 이해가 아니야. 경계의 붕괴야. 경계가 사라져야 진실이 보여. 경계가 없으면 인간도 없어. 그는 눈을 떴다. 붉은 바다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있었다. 모두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아이도. 그들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은 이상할 만큼 비인간적이었다. 그들은 웃었지만 그 웃음엔 개성이 없었다. 모두가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동일했다. 모두가 같은 기억의 복제였다. 이건 낙원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바다 위로 흩어졌다. 이건 감정이 없는 평화야. 지호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래도 고통은 사라졌잖아. 고통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져. 형, 이제 그런 말은 의미 없어. 사랑도 증오도 다 기억의 조각일 뿐이야. 그래서 나는 그 조각을 부수고 싶어. 그는 바다를 향해 걸었다. 발끝에 닿는 붉은 파도는 따뜻했다. 물이라기보다 피와 기억이 섞인 액체였다. 그가 한 걸음 더 내딛자 바다가 그의 발목을 감쌌다. 그때 하늘이 붉게 갈라졌다. 수많은 영상이 공중에 떠올랐다. 전쟁, 사랑, 출산, 죽음, 그리고 미소. 인류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재생되고 있었다. 그 장면들은 너무 아름답고 동시에 너무 잔인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손을 바다에 담갔다. 바다가 속삭였다. 도진, 넌 우리야? 아니, 난 아직 나야. 넌 이미 우리 안에 있어. 그 순간 바닷속에서 손 하나가 나타났다. 그건 지호의 손이었다. 붉은 액체로 이루어진 손이 천천히 올라왔다. 그 손끝은 따뜻했다. 형, 이리 와. 이제 저항하지 마. 넌 죽었잖아. 죽음은 사라졌어. 기억의 바다에선 모두 살아있어. 그래도 나는 잊고 싶어. 잊는 건 죄야. 아니, 잊음이 인간이야. 그는 손을 뿌리쳤다. 바다가 거세게 흔들렸다. 파도가 솟구쳤다. 그 안에서 수많은 얼굴이 나타났다. 아버지, 어머니, 아이, 이름 모를 사람들. 그들의 눈동자 속엔 도진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잊음은 배신이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잊음은 용서다. 그가 외치자 붉은 파도가 뒤집혔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속에서 흰 빛이 솟구쳤다. 그건 망각의 빛이었다. 기억의 붉은 바다 속에서 단 한 줄기 흰 빛이 하늘을 향해 뻗어올랐다. 지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형,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아니, 그건 인간의 마지막 선택이야. 그는 손을 들어 가슴에 얹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 심장 박동은 느렸고 그러나 명확했다. 그건 개인의 리듬이었다. 세상 전체가 같은 박동으로 움직이던 그 순간 오직 도진의 심장만이 다른 속도로 뛰고 있었다. 그 차이 하나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기억의 바다여, 나를 잊어라. 그 말과 함께 그의 몸에서 빛이 흘러나왔다. 그 빛은 붉은 물결과 섞이며 점점 희미해졌다. 붉은 바다가 천천히 색을 잃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다. 그 순간 세상은 고요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모든 목소리가 사라졌다. 지호의 목소리도, 아버지의 목소리도, 어머니의 목소리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진의 속삭임이 바다 위에 남았다. 기억은 우리를 묶었지만 망각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눈처럼 흰 빛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공기의 진동조차 멈추고 파도도 바람도 사람의 울음도 없었다.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잊혔다. 이곳은 기억 이후의 세계였다. 세상은 더 이상 붉지 않았다. 피와 기억으로 물들었던 바다는 어느새 유백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 물결은 조용히 흔들리며 마치 하늘의 빛을 비추는 거울처럼 투명했다. 그 안에는 이름 없는 그림자들이 천천히 떠다녔다. 그들은 사람인지 기억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가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다. 하늘에는 빛의 점 하나가 떠 있었다. 그건 별이 아니라 기억의 잔재였다. 그 빛은 부드럽게 깜빡였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다 한가운데에서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그 파문은 점점 커지더니 그 중심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떠올랐다. 그는 흰 빛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는 회색빛이었고 그 속에는 세상의 잔광이 비쳤다. 그는 숨을 내쉬었다. 숨소리가 공기를 흔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첫 번째 숨 같았다. 그가 바로 도진이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모든 기억이 사라진 세계에서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이름을 잃었고, 과거를 잃었고, 이유를 잃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희미한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그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는 그 감정을 붙잡으려 손을 가슴에 얹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느리지만 확실한 리듬. 그것은 나라는 존재의 찬양이었다. 그는 바다 위를 걸었다. 물결은 발 아래에서 부드럽게 갈라졌다. 멀리서 한 아이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 아이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빛을 머금고 있었고 눈동자는 투명했다. 도진은 멈췄다. 그 아이가 말했다. 당신은 기억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기억일 수도 있고 잊혀진 이름일 수도 있지. 그럼 왜 여기 있나요? 그걸 알아보려 왔어. 아이의 눈빛은 고요했다. 이곳엔 기억이 없어요. 모두 잊었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행복이라. 도진은 미소를 지었다. 기억이 없는 행복은 바람 없는 바다와 같아. 그래도 평화롭잖아요. 그래, 평화롭지. 하지만 평화만 있는 곳엔 사랑도 없지. 사랑이 뭐예요? 그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 단어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사랑은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힘이야. 그는 눈을 떴다. 바다 위에서 빛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흰 물결 사이에 붉은 점 하나가 생겼다. 그건 작고 그러나 선명했다. 그 빛은 천천히 번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형. 그는 숨을 멈췄다. 지호의 목소리였다. 너 살아있었어? 난 언제나 형 안에 있었지. 그럼 여긴 기억의 끝이자 시작이야. 우린 다시 태어나는 건가? 태어난다기보다 남는 거야. 무엇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때 하늘에서 빛이 흩날렸다. 그 빛은 하얗고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건 눈처럼 내렸지만 만지는 순간 따뜻했다. 그 빛이 도진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는 그 빛을 손바닥에 담았다. 빛 안에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담겨 있었다. 그건 어머니의 미소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엄마. 그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 순간 세상이 흔들렸다. 흰 바다가 일렁였다. 하늘의 빛들이 모여 하나의 형체를 만들었다.
그건 한 여인이었다. 오은정.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젊은 얼굴로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기억을 버릴 때가 됐구나. 정말 잊어야 하나요? 잊어야 다시 만날 수 있어. 잊는다는 건 슬퍼요. 슬픔이 없는 기억은 진짜 기억이 아니야. 그녀의 손이 그의 머리 위에 닿았다. 도진아, 네 안의 기억은 이제 세상 속으로 흩어질 거야.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럼 나는? 너는 기억 속의 이름으로 남겠지. 그게 끝인가요? 아니, 그게 시작이야.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이 천천히 빛으로 흩어졌다. 그 빛이 도진의 주변을 감쌌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몸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라짐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건 편안한 해방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바람의 소리였다. 그 바람은 속삭였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형태를 바꿔 계속 존재한다. 그 말과 함께 도진의 존재는 흰빛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었다.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작은 파문만이 남았다. 그 파문은 바다 위를 천천히 퍼져나갔고 그 위로 새벽의 첫빛이 떨어졌다. 세상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세상은 고요했다. 빛도 어둠도 없었다. 그저 부드러운 흰 안개가 세상을 덮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생명이 피어났다. 먼저 들려온 것은 울음이었다. 신생아의 첫 울음. 그 울음이 공기를 흔들었다. 그리고 그 울음은 마치 오래된 종소리처럼 세상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 순간 흰 안개 사이로 빛의 조각들이 흩날렸다. 그건 과거의 기억들이었다.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이름. 그 모든 조각이 새로운 세상 속으로 흡수되고 있었다. 하얀 병실. 창가엔 햇살이 들고 있었다. 간호사의 손끝에서 작은 체온이 전달됐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이예요. 아이의 손이 움직였다. 그 작은 손가락이 허공을 쥐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 그 손끝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났다. 간호사는 미소 지었지만 그 빛을 보지 못했다. 그건 아주 오래된 기억의 잔향이었다. 도진의 심장 박동이 남긴 흔적. 시간은 흘렀다. 세상은 다시 인간의 세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지 않았다.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없었고 서로의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눈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왠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듯한 따뜻함. 그건 기억의 잔향이었다. 유전자가 아닌 영혼의 흔적. 이제 기억은 기술도 실험도 아니었다. 그건 인간이 인간을 향해 남기는 온기였다. 한 노인이 도시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책을 읽고 있었다. 책의 제목은 기억의 바다. 그는 마지막 장을 천천히 덮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해질녘의 하늘은 붉지도 푸르지도 않았다. 그저 따뜻했다. 노인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기억이 나지 않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그때 내가 사랑했다는 사실이야. 그 말과 함께 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어느 날의 도진과 닮아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가 바로 도진이었을지도 몰랐다. 세상은 이미 이름을 잃었지만 감정은 결코 잊히지 않았다.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이 책 뭐예요? 옛날 이야기란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 미소를 지었다. 글쎄다. 아마도 있었을 거야. 사람이 기억한다면 그것만으로 존재한 거니까.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나도 기억할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내 몫이야. 기억이란 건 결국 누군가가 이어주는 거니까. 아이의 손이 노인의 손 위에 포개졌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따뜻했고 부드러웠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그 바람 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이제 괜찮아. 지호의 목소리였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은 빛으로 변해 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하늘 위에서 별 하나가 깜빡였다. 그건 도진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그 별빛은 천천히 세상 위로 흩어졌다. 도시의 불빛 하나하나가 그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건 마치 수많은 기억의 잔향들이 다시 사람들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노인은 조용히 책을 벤치 위에 두고 일어섰다. 책의 표지 위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그의 발자국마다 새벽의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 속엔 아직 꺼지지 않은 따뜻한 숨결이 있었다. 멀리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내일도 이야기해 주세요. 노인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내일도. 내일의 기억을 위해. 그의 실루엣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떠난 자리엔 바람과 별빛, 그리고 조용한 온기만이 남았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기억 없는 평화 속에서 새로운 기억을 기다리고 있었다.